그리고 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동시에. 거기에 지금 읽은 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봅시다. 네 번째 줄. 거기서. 거기 그 대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대시. 찾았어요? stubby little man 이렇게 찾았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stubby little man. 자,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 길버트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편견에 아주 프레주스가 넘쳐나는 사람이야. 편견이 넘쳐나는 사람. 자, BM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당시 상류 계급이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 그 노동조합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모습이 있었어요. 대다수 칼 막스의 그 털이 있고, 그다음에 딸막하고, 그다음에 못생기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땅한 조그만한 뚱뚱하고 조그만한 남자, 즉 아주 거친 수염을 가지고 있고 빨간 넥타이를 하고, 그러고 보면 항상 트위드나 이런 값싼 이런 옷이나 입고 있는 그런 남자라고 BM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편견이지, 편견. 그리고 이 사람들 항상 뭡니까? 뭐를 하지 않아요? Honest day's work. 인생 살아가면서 in his life,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야? 정직한 일 하나, 즉 노동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뭐 한다는 얘기. 여성들은 빌부터 살고, 그다음 사람들은 빌부터 사는 그런, 쉽게 말하면 뭐의 의미야?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패러사이트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바로 누가? 어퍼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지도자라든가 인텔렉츄얼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 쭉쭉 뭡니까? 길버트의 캐릭터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밑에서 44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It was very unlike, 그다음에 있는 거 거기 보시. 찾았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왜 엔젤라는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BM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한번 하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it was very unlike, 그녀답지 않은 건데 뭔가를 감춘다라는 건, 왜냐면 엔젤라는 지금 다 길버트의 생각이야. 뭐의 화신이야? 그냥 캔더, 솔직함의 화신인데 다 솔직하게 나한테. 자,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어? 다이어리가 유일하게 나한테 감추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감추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지. 자, 감추는 게 많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게 부부 사이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심지어 국가가 뭡니까? 다른 정부와 국민들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 그게 안 돼가지고 뭡니까? 쫓겨났잖아.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박 씨가.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 20세기 문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찾으라고 하면 소통이라고. 소통.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다루는 거다?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거야. make contact with 하는 거잖아. 인간 사이에 서로 make contact with가 커뮤니케이션 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현대 사회는 어떻더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지. 그게 그래서 뭡니까? 하도 안 되니까 차라리 동물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 기출에 출제되었던 주 스토리잖아.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조리한 사회로 변해버리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부조리극이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사회, 그걸 부조리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가 많은 사회란 뜻이 아니야.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자, 거기에서 뭡니까? 사람과 국가와 사회 사이에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서로 여러분 동료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는데, 하물며 같이 지내는 부부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길버트하고 엔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는 거지.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부인에 대해서. 특히나 속마음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고 있지 속마음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지. 살아가는데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남자들 이런 거. 자,
여기 남자 몇 명 안 되지. 항상 소수니까 마이너리티잖아. 나중에 결혼해서 부인이 일기 쓰잖아. 그러면 내 탓이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메아콜파 하시면 되는 거야. 내 탓이요. 자, 남자들 일기 쓰는 부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46페이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위에서 16번째 줄을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째 줄, 15번째, 16번째, 17번째 보면 The Last of the Diar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찾았어요? 446페이지. 14번째 줄이구나. 14번째 줄, 여러분들. The Last of the Diaries. 찾았어요? 이제 BM 계속 나오고 이제 부인이 이제 응접실에 오고 내가 없을 경우에 막 왔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분노와 젤러시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 앵거가 막 자리 잡고 막 계속 막 찾아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이어리까지 이제 막 보는 거야. 남겼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 줄에 이제 BM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That cursed fellow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저주받은 지랄 같은 놈 이런 말이야. 이제 고상한 어퍼 클래스에 항상 젠틀한 말만 하던 누가 길버트가 자기 일이 질투에 의해서 앵거가 생기자 이제 뭡니까? 쌍스러운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at cursed fellow라고 하는 여러분 상류계급의 특징은 뭡니까? 히파크라스입니다. 위선이야 위선. 공적인 언어에서는 뭡니까? 아주 고상하죠. 그러면서 약간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그냥 컬러키어하게 얘기하면 어우 상스러워라고 하지만 지들은 뭡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밥그릇을 건드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표독스럽고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바뀌어요. 그 미국에 있는 백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야. 백인들. 근데 어쨌든 바로 길버트도 뭡니까? That cursed fell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해되셨어요? 저 지랄맞은 저주받을 놈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 거기 읽으시기 바랍니다. Dined along with BM. 자 거기 사시죠. Dined alone with BM. Became very agitated. He said the rest of them we understood each other. I tried to make him listen, but he would not. He told me that if I did not, the rest of the page was. 자, 이거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야. 내가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막 위협을 한 거야, 이제. 죽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서 8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뭡니까? He has done what he threatened. 무슨 말이야? 죽은 거야. Killed himself 한 거지.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을 했어.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after that 거기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죠. After that, what came after that? Turning page after page. 길버트가 페이지 계속 넘기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자, 형광펜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 지금? BM과 엔젤라가 BM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뭡니까? 남편으로부터는 escape 했어. 이미 도망가 버렸어. 이미 도피를 했습니다. 자, that was the end. 마지막 이 말 한 뒤에 다이어리가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던 바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날 피카델리 길에 뛰어들어서 부인이 자살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큰 소리를 우리 읽읍시다. 자, 시작. 446페이지 밑에도 두 번째 줄부터. 자, 시작.
자, 이 마지막 두 줄이 우리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자는 우리에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rejoin her lov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뭐로 끝납니까? escape from him이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지. 자,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관계, 부부 사이 관계라고 하는 거. 이럴 수는 있어.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여인이야, 여성이야. 여성이라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성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뭘 지니고 있다? 디자이어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지. 특히나 그 디자이어, 여성들한테 가장 오랫동안, 디자이어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억압당했던 디자이어가 뭡니까? 섹슈얼 디자이어잖아.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억압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1960년대 미국에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막 터져 나오잖아. 그래서 올해가 Summer of Love라고 하는 사랑의 여름이라고 하는 건데 유명한 표현이 1967년에 소위 히피 무브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히피 이런 얘기를 하잖아. 가끔 어떤 사람들 막 지저분하고 하면 히피라고 하는데 1967년에 세계 최초의 히피 운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뭡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요. 그래 그 노래가 이때 여름에 Summer of Love를 다루는 그 노래가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 유명한 나밖에 모르네. 자, 그 노래가 그때 나온 노래인데 그때 뭡니까? 지미 핸드릭슨이, 제니스 조플린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전설적인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비틀즈도 있었지. 조지 해리슨이라던가.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다 옷을 벗어요. 옷을 벗고 소위 그게 유명한 자유연애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냥 주류 사회에서는 뭡니까? 매일매일 때려대는 거지. 저게 바로 지옥이다 막 해가면서. 그때 뭡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그때 자연스럽게 뭡니까? 자기의 섹슈얼 디자이어를 끊임없이 표출을 하는 거지. 익스프레스를 하는 거지. 수천 년 동안 억압이 돼 있었던 것을. 근데 그래서 페미니즘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섹슈얼리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디자이어 가운데서 가장 억압되어 있는 것을 전면에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올해는 안 다뤘구나, 제가. 케이트 쇼팽의 스톰이라고 작년에 다뤘습니다. 스톰.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성이 남성과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욕망들을. 근데 어쨌든 올해가 이제 이게 뭡니까? 딱 50주년 되는 그런 해인데, 그러면서 이게 바탕이 돼서 샌프란시스코가 뭡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물론 샌프란시스코가 옛날보다 진보적이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곳이지. 그 옆에 이제. 근데 엄밀한 의미로 뭡니까? 히피 운동이 처음 등장한 곳은 버클리입니다. 버클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바로 옆이지. 샌프란시스코 다리 건너면 버클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성이 가지고 있던 기성의 필라소피라든가 모랄리티라든가 이런 걸 다 거부하겠다라는 거지. 그걸 영화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레듀에이트라고 하는 영화야. 1967년에 나옵니다. 그게. 더스틴 호피만의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만들어 놓는 졸업이라고 하는 영화야. 마지막 장면에 결혼식 하고 있는 여자를 데리고 막 도망가는 그 장면으로 나오는 졸업이라고 하는 게 그게 기성 사회에 대한 뭡니까? 아주 신랄한 세타이어인데 결혼이 뭡니까? marriage라고 하는 건 기성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야. 그걸 깨버리는 거지. 그게. 근데 어쨌든 여기서 페미닌 작품에선 기본적으로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무심한 남편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남편이 무심하지 않는 남편도 있어. 착한 남편도 있어. 하지만 여성들이 이스케이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랬으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부도덕하다.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였어? 첫 번째, 여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의 조력자로만 살아간다고 페미니즘은 보고 있었지. 어떻게? 어릴 때는 누구의? 아빠의 딸로서. 결혼해서는 누구누구의 부인으로서. 그 다음에 자식이 낳고 아이가 크면 누구의? 자식이 아니지. 아들의 엄마로서. 이것이 여성의 삶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구의 엄마?
영철이 엄마, 개똥이 엄마가 아니라 이제 뭐로 사는 거예요? 김말자로 사는 거지. 김영자로 사는 거야. 김순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 그래서 페미니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대다수가 뭡니까? 자기 삶을 추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왜? 경제력을 누가 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남편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여성들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데 결국엔 사회의 편견 속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다수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escape라고 하는 단어 좀 이해되셨어? 전형적인 페미니즘적 용어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남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질문 모두에 던졌어요. 이 작품은, 자, 레거시가 뭐 있었어? 물질로 따지면 레거시는 뭡니까? 다이어리지만, 궁극적으로 레거시는 결국 뭡니까? 추루스야. 추루스. 진실입니다. 진실. 추루스라고 하는 거야. 추루스.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유산은 뭡니까? 남편에게 물려준 건 결국 어떤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다이어리이지만 결국 뭘 남겨준 겁니까? 여보, 이거지. 여보, 사실은 이게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진실을 마주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길버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어떻겠어? 지금 전화하는 장면 봤지? 단어 보세요. say, said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 쓰고 있어요? thundered라든가 태풍 치는 표는 어떻게 얘기했겠어? 막 얘기하면서 BM이 누구야? 이거 아니겠지? 어떻게 얘기했겠어? 막 어마어마한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겠지. BM이 누구야? 이거지. 그러면서 뭡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점잖은 어퍼 클래스들의 모습이야. 제가 아까 얘기했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들은 쌍스럽게 이룰 데가 없고 이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그걸 끊임없는 뭡니까? 소피스티케이션, 세련됨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 갈고 닦고 하는 거지. 이 둘 사이에 뭐가 등장하는 거야? 위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야.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 길버트는 어떻게 해서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진실은 어때요? 추루스라고 하는 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추루스는 항상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 추루스에 마주할 용기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추루스를 맞이할 때 더 쉽게 얘기하면 시험도 마찬가지야. 우리 시험 피하고 싶잖아. 모의고사 피하고 싶고 추루스를 맞이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내 진실을 이건 사소한 거긴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뭡니까? 서퍼링과 수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실은 서퍼링이 수반이 되는데 어쨌든 이 작품에서 마지막 분에서 우리에게 저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뭡니까? 결국엔 이 작품은 뭐의 주연?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작품은 길버트의 주연입니다. 길버트의 긴 여행이에요. 뭐에서? From illusion, 환상에서 뭐로? To truth로의 여행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다 결국 뭡니까? 성인이 되어 있지만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던 누가? 길버트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길버트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껍데기를 벗고 나오는 것은 길버트한테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음 소설은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2편, 속편을 레거시, 더 레거시 2 이렇게 길버트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변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길버트는 변할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작품하고 더 데드라고 하는 우리 기술의 출제가 됐던 작품 조이스의 더 데드, 사자들,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더 데드도 길버트와 같은 주인공이 등장해 굉장히 많이 배우고 아주 뭡니까? 어퍼 미들 클래스가 등장을 해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셀러브리티인 그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뭡니까? 부인과의 관계에서 부인의 속 내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보면 부인의 내면을 알게 돼요. 부인이 바깥에 눈 내리는 걸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처음에는 자기 때문에 흘리는 걸 알아. 이게 남자들의 근본적인 한계야. 자, 남자들 명심하세요. 그게 여자들은 남자들이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해. 굉장히 complicated 되어 있어. 왜? 진화가 더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근데 정말 뭡니까?
실제로 남자들이 상당히 단순하거든. 그 이유가 있죠. 자, 저 옷에 미스터리라고 써 있잖아. 남자한테 안 어울리는 옷이야. 남자는 뭡니까? 클리어합니다. 남자가 여러분들 왜 단순할까? 여자가 왜 복잡할까? 근본적인 질문이야, 여러분들. 진화 이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왜 그럴까? 제가 가끔 수업 시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진화가 덜 됐고 더 됐고 그거 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genetically 그렇다면 물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도 socially 그렇게 되는 거예요. social environment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외국 가면 어때? 낯선 나라에 가면 행동이 자유로워요?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내 마음이 막 평화롭고 그래? 내가 랭귀지를 모르고 그 문화를 내가 하나도 몰라. 그 나라에 내가 정말 낯선 나라에 떨어져 있어.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고 내가 사방을 두리번 하게 됩니까? 그냥 내 갈 길 막 가게 됩니까? 두리번 하게 돼. 왜? 혹시나 누가 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사람은 뭡니까? 움츠러들고 쭈뼛거리게 돼 있어. 굉장히 뭡니까? 촉각이 사지 육신과 오감각이 온몸으로 발달되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노량진에서는 어때? 안 그렇잖아. 남자들도. 무슨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야? 남자가 주인이야. 남자가 수천 년 동안 그렇긴 했지만 특히나 자본주의에서 남성이 주인이야. 따라서 남성은 뭡니까? 세상이 내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사방에 이거 열려 있을 필요가 없어.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세상의 센터가 아니야. 마진이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은 언제든지 내가 위해를 당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방을 주시하게 돼. 그래서 뭡니까?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어.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구원은 여성한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한테 올 수밖에 없어. 왜? 단순성은 한계가 있어.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것들은 없는 남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는 남자와 여성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 지인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떻든 이 작품을 보면도 길버트의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순하지 않아? 아주 단순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사는 여성들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 거인 거야. 자, 어쨌든 아주 재밌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이 작품의 주제는 바로 어떤 거야? 지금 크게 다른 건 어떤 거다? 젠더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 남편의 뭡니까? 길버트의 남편의 부인의 소외가 결국 뭡니까? 남편 엔젤라가 떠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젠더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길버트의 측면을 바라본다면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루전이잖아. 부인이 어떻고 부인과 나는 비밀이 하나도 없고 다 일루전이지, 착각이지. 이런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 살아가다가 리얼리티, 트루스를 맞이하게 될 때의 충격, 이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은 카테고리에서 뭡니까? 클래스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지. 어퍼 클래스가 워킹 클래스를 바라보는 세계가 얼마나 협소한지, 아까 분명히 그랬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로우 마인디드라고 표현하고 있지, 길버트는. 근데 결국 우리가 작품 다 읽어보니까 누가 가장 네로우 마인디드한 사람이에요? 길버트야말로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어퍼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는 네로우 마인디드니스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클래스적인 측면에서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작품은 어떤 부분을 잘라서 우리 읽은 부분들이 있죠. 어디서든 출제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플라이트는 좀 빨리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